그림의 모델은 루이스 온머피. 그녀가 알몸으로 엉덩이를 드러내고 소파에 엎드려 있는 장면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꽃 한 송이와 구겨져 있는 이부자리. 에로틱한 분위기지만 퇴폐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왕 루이 15세의 은밀한 혼외 정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부시의 그림 금빛 오달리스크입니다. 부시는 당시 프랑스 귀족들의 탐욕스러운 속물적 취향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부시의 작품은 밝고 경쾌하며 화려하고 에로틱하지요. 화가 부시에도 귀족들의 유행과 취향을 즐겼다고 합니다. 부시의 그림, 탄미적이고 에로틱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화가 프랑스와 부시의 이름은 그의 후원자였던 뽕파드르 부인과 함께 프랑스 로코코 양식을 대표합니다.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뽕파드르 부인은 그녀의 부도덕함과 사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로코코의 대명사였습니다. 뽕파드르 부인은 화가 부시의 작품을 좋아했고요. 20여 년간 부시를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부시가 그린 뽕파드르 부인의 초상이지요. 이 그림은 그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려하게 수놓은 실크 드레스와 장식, 하얗고 투명한 여인의 피부, 그림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총애를 받던 루이 15세의 정부 마담 드 뽕파드르. 그녀는 예술적 소양이 풍부했고요. 지성적이고 품격 있는 매너를 갖추었다고 하지요. 뽕파드르 부인은 프랑스 문화예술 정책을 조언하기도 했어요. 초상화에서 부인의 손에는 책이 쥐어져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과 고상함도 보이지요. 그리고 그림은 여인의 젊음과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화가 부시에가 포착하는 순간적인 동작과 표정, 뛰어난 표현력. 부시의 그림은 근심 걱정 없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화려한 장식들과 함께 그림 배경에는요. 도자기를 비롯한 중국풍의 이미지를 등장시키면서 마담 뽕파드르의 판타지를 창조합니다. 뽕파드르 부인은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로코코 미술의 확산에도 그녀의 살롱 문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부시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등장하는 미술사조 신고전주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신고전주의 미술의 대표화가 자크로이 다비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로코코를 풍미했던 화가 부시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가 부시에는 퇴폐적인 그림을 남긴 부역자에 불과했습니다. 로코코 미술, 그렇습니다. 부시의 그림에서 진실이나 정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시의 그림에서 쉽게 눈을 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이기 때문이지요. 부시에 앞서서 로코코 미술을 대표했던 화가 앙투아누 와토의 작품 키테라 섬의 순례, 사치스럽고 게으른 귀족들이 등장하는 낭만적인 풍경, 사랑의 연애를 뜻하는 말, 페트 갈랑트라고 불렀습니다. 앙투아누 와토가 시작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와토는 낭만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복한 모습, 그 연극적인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는 덧없는 삶에 대한 슬픔과 애착이 묻어나옵니다.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매력을 가진 와토의 그림, 가끔씩 우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게르생의 간판은 와토가 남긴 마지막 걸작입니다. 게르생의 간판, 와토의 그림 속 미술관. 그 미술관 속의 그림들이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지요. 파리의 거리와 미술관이 하나가 되는 풍경, 매력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림 속의 그림들, 예술과 환상에 대한 와토의 명상이기도 하죠. 평소 건강이 안 좋았던 와토는 37살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와토의 작품에 오물과 빵조각을 던지면서 조롱을 하지요. 혁명의 소용돌이, 와토의 아름다운 걸작들도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의 아래쪽, 어두운 덤불에 숨어있는 젊은 남자가 있어요. 남자는 귀족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밝은 빛을 품에 안고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습고도 유치한 장면이지요. 그림 왼쪽에 큐피드 조각상이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있어요. 은밀하고도 선정적인 그림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라고나르의 대표작 더 스윙, 그네입니다. 로코코 미술이 남긴 유쾌한 걸작 중의 하나지요. 장오노레 프라고나르는 로코코를 대표하는 화가 프랑스와 부시의 제자였습니다. 프라고나르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어갈 작품의 주제와 소재를 선택해야 했어요. 종교적 이야기, 고전적인 소재,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프라고나르는 전형적인 로코코의 주제를 선택합니다. 방탕한 궁정의 쾌락주의자들, 부유한 귀족 후원자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지요. 프라고나르는 풍만한 사랑의 이야기, 부드럽고 관능적인 에로티시즘을 만들었습니다. 프라고나르 역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후원자들이 사라져요. 로코코 미술의 후원자들은 대부분 추방을 당하거나 단두대에 오르게 되지요. 1806년 프라고나르 사망 후에 잊혀진 화가가 됩니다. 격동의 시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미술, 프랑스 미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면서 다른 로코코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라고나르 역시 반세기 이상을 완전히 외면을 당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로코코가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프라고나르의 위치가 제자리를 잡습니다.
유연하게 컬러를 다루는 방식, 자신감이 넘치는 붓터치와 표현력, 프라우널의 뛰어난 감각은 훗날 인상주의 미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세기를 지나면서 로코코 미술의 역사는 고유한 미학적 가치를 가진 귀중한 예술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로코코 미술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여전합니다. 로코코 미술을 이해한다는 것, 지배계급의 엘리트주의, 순수한 쾌락주의. 우리는 과연 로코코 미술을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시대 이야기를 뒤로하고 순수하게 예술적 가치로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로코코 미술의 그 아름다운 매력과 풍요로운 조형미,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 기술적 수준은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코코 미술, 당시에는 특권을 가진 소수의 예술이었지만 오늘날 로코코가 남긴 예술적 유산은 우리 모두가 즐기고 있습니다.